오늘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사신 고민, 바로 다크서클과 굳어 보이는 얼굴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입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 머리를 빗기 위해, 혹은 그저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낯설다는 느낌, 예전과 다르다는 감각,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당혹감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어제 잠도 충분히 잤는데 거울 속 얼굴은 왜 이렇게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일까 하고요. 웃고 있는데도 굳어 보이는 표정, 눈가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입꼬리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 이런 것들이 하루의 시작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힘들어 보여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늙어서 그런 걸까? 마음이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 어딘가 아픈 걸까? 그러나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결국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거울 앞에서 낯선 얼굴과 마주하는 시간이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신경 쓰이고 나중에는 체념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거울을 피하거나 빨리 지나치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굴은 변했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은 많은 분들에게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다크서클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을 새우지 않아도, 충분히 쉬어도 눈 밑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기도 했고, 잠을 더 자보기도 했고, 좋다는 아이크림도 여러 개 써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나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런 채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은 단순히 눈 밑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상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신경 쓸 나이는 지났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의 그림자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작은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크서클은 더 짙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화장으로라도 가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을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장이 주름 사이로 들어가면서 더 노화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다크서클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집에만 있게 되고 외출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에 대해 알아보면 설명은 참 많습니다. 색소 침착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피부가 얇아져서
혈관이 비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는 설명도 있고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피로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설명들은 사실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한데 왜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드물까요?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의 원인을 알고 있고 관리 방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개선됐다는 경험담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스트레스를 줄여도 좋다는 제품을 써도 다크서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설명은 맞지만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색소 침착이 문제라면 색소를 제거하면 되고, 혈관이 비친다면 피부를 두껍게 하면 되고, 수면 부족이 문제라면 잠을 자면 되는데 왜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을 정적인 구조물처럼 생각합니다. 피부가 있고 그 아래 혈관이 있고 지방이 있고 뼈가 있는 고정된 형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피부를 두껍게 하거나 색소를 제거하거나 지방을 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근육이 있고 혈관이 흐르고 림프가 순환하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웃을 때, 화낼 때, 놀랄 때마다 수십 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그때마다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변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얼굴의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학은 질병과 구조를 다룹니다. 병이 있으면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는 것이 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다크서클은 대부분의 경우 질병이 아닙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관리 영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학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의학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닌 것, 병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크서클이나 얼굴 인상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며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학이 다루지 않는 영역 혹은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닌 것들,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다크서클을 색의 문제로 봅니다. 눈밑이 어둡다, 색소가 침착됐다, 혈관이 비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색을 옅게 하거나 가리는 방향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색이 아니라 흐름이라면 어떨까요? 얼굴에는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순환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흐름이 원활하면 피부는 건강한 색을 띠고 붓기가 없으며 탄력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정체되면
그 부분은 어두운 색을 띠게 되고 림프가 정체되면 부종이 생기고 노폐물이 쌓이면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특히 눈 밑부분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어서 흐름의 정체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혈관이 가깝고 림프절도 근처에 있어서 조금만 흐름이 막혀도 색이 변하고 부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크서클의 원인은 색소나 피부 두께가 아니라 정체된 흐름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해결책은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사지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다크서클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사지는 림프의 흐름을 돕고 운동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라도 얼굴의 색과 인상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사지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운동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흐름을 막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줘도 막는 요인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막는 요인을 찾아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다크서클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으로 가렸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좋다는 크림도 써봤고 충분히 자려고 노력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을 볼 때 눈밑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크림을 바르다가 우연히 작은 마사지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무심코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눈밑이 아니라 눈썹 부분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눈썹이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누르고 풀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눈썹 부분을 가볍게 문지르고 누르고 풀었습니다. 다크서클을 없애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효과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뻐근한 곳을 풀어주는 것이 기분 좋았을 뿐입니다. 치료한다는 생각 없이, 개선한다는 목표 없이 그냥 편하게 느껴지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눈밑이 예전보다 밝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다른 거울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맞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밑이 푸르스름하고 어두웠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 눈밑을 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마사지나 팩을 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피곤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조심스럽게 주변 분들께
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없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분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특별한 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시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썹 부분을 가볍게 풀어줬을 뿐인데 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얼굴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이 흐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후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입니다. 그런데 혈액순환 외에도 우리 몸에는 또 다른 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순환입니다. 림프는 혈액과 달리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근육의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천천히 흐릅니다. 림프의 역할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림프가 잘 흐르면 부종이 없고 피부가 깨끗하지만 림프가 정체되면 붓고 칙칙해집니다. 특히 얼굴은 림프절이 많은 곳이라서 림프의 흐름이 막히면 바로 얼굴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환이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림프를 밀어주는 힘이 줄어들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중력의 영향도 달라집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림프는 더욱 정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 긴장하면 혈관과 림프관이 눌려서 흐름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마를 찌푸릴 때 쓰는 근육, 눈을 뜰 때 쓰는 근육, 웃을 때 쓰는 근육들이 모두 따로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완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어떤 근육이 계속 긴장한 채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육 아래를 지나가는 혈관과 림프관이 눌리게 되고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특히 눈 주변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눈썹을 찌푸리는 습관, 눈을 가늘게 뜨는 습관, 화면을 오래 보면서 눈에 힘을 주는 습관 등이 쌓이면서 눈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혈관과 림프관이 눌리고 눈 밑으로 가는 순환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 결과 눈 밑에 혈액과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지 진단이나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법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체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그분은 왜 눈밑이 아니라 눈썹을 풀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근막이라는 개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이 근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썹의 근막은 관자놀이로 이어지고 관자놀이의 근막은 귀 뒤로 이어지고 귀 뒤의 근막은 목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결 구조 때문에 한 부분이 긴장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눈썹이 계속 긴장해 있으면 그 긴장이 눈 주변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반대로 눈썹의 긴장을 풀어주면 눈 주변 전체의 긴장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만 건드리는 것보다 눈썹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썹 부분에는 림프절이 가깝게 있습니다.
림프는 림프절을 통해 걸러지고 배출되는데 눈썹 부분을 풀어주면 이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눈 밑에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이 눈썹 쪽 림프절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밑을 직접 누르는 것보다 눈썹을 풀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움직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목이 경직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눈썹이 긴장하면 눈 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과 연결된 전체를 함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다크서클의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눈썹이었다는 것도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다크서클이 개선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눈밑이 밝아지니 이번에는 얼굴 전체의 인상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얼굴이 처져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자신의 얼굴, 입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 같고 눈꼬리도 처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는 인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화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특히 상처가 됩니다. 전혀 화가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은 날인데도 사람들은 왜 화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해명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지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고 사진 찍는 것을 피하게 되고 거울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흐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처져 보이는 것은 단순히 피부 탄력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처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육의 긴장 상태, 림프의 정체, 자세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얼굴 인상을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얼굴이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굴 아래에는 목이 있고 목 아래에는 어깨가 있고 어깨 아래에는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래쪽의 문제가 위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이 경직되어 있으면 얼굴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어깨가 굽어 있으면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얼굴도 함께 처지게 됩니다. 특히 귀 뒤 부분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귀 뒤에는 림프절이 있고 이곳을 통해 얼굴에 림프액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귀 뒤 근육이 굳어 있으면 이 림프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붓고 무거워 보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특히 부은 것 같은 이유도 밤새 누워 있는 동안 림프의 흐름이 느려지고 귀 뒤가 베개에 눌려서 배출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앞쪽에는 큰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목이 앞으로 나가 있거나 턱을 괴는 습관이 있으면 이 혈관과 림프관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얼굴에서 내려오는 림프 배출이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 칙칙해지고 붓고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쇄골 부분도 중요합니다. 쇄골 아래에는 림프의 최종 배출구가 있습니다. 온몸의 림프가 결국 이곳을 통해 정맥으로 들어가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어깨가 말려 있고 가슴이 움츠러들어 있으면 쇄골 부분이 좁아지면서 림프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얼굴뿐만 아니라 상체 전체에 림프가 정체되면서 부종과 피로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얼굴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목이 경직되어 얼굴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어깨가 말려서 목을 앞으로 밀고 그 결과 얼굴이 처져 보이고 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결책은 얼굴을 위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관점이 존재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이미 이런 접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림프 드레나지라는 개념, 근막 이완이라는 방법, 자세와 안면, 인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림프 드레나지는 림프의 흐름을 돕는 마사지 기법입니다. 가볍게 쓸어내리듯이 하는 동작으로 림프가 림프절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부종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 치료는 아니며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치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림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돕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막 이완은 긴장된 근막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근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이 굳으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막을 이완시키면 전체적인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혈액과 림프의 흐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 역시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와 안면, 인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거북목 자세가 얼굴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어깨의 위치가 목과 얼굴의 긴장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물론 특정 학회나 논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만 이런 관점들이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들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크서클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색소 침착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피부 구조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흐름을 개선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이나 노화 자체를 되돌린다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얇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거나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과장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인상이 완화될 수 있다.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며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처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얼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면 예를 들어 한쪽만 처진다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신경 문제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다크서클은 없애야 할 것, 주름은 펴야 할 것, 처진 얼굴은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바르고 붙이고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흐름이라는 관점을 알게 되면서 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몸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흐름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긴장된 곳을 풀어주고
정체된 곳을 흐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고치려는 태도는 항상 불만족을 동반합니다.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돌본다는 태도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오늘 조금 풀어줬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얼굴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몸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아프다면 무조건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줘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허리가 뻐근하다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세를 점검하고 움직임을 늘려야 할 때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심각한 통증이나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질병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인상이 바뀌면서 실제로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좋아 보이네요. 밝아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피곤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의 톤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혹은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편하게, 밝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얼굴 인상이 주는 첫인상의 힘입니다. 화난 것처럼 보이는 얼굴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거울을 피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우울하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이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부드러워진 자신을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동적일 수 없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경험이 됩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돌볼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출도 늘어납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집에만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고 싶어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봅니다. 얼굴 인상 하나가 바뀐 것뿐인데 삶 전체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자신감,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당당함이 삶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니어분들께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크서클이나 얼굴 인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흐름이라는 관점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눈썹 부분을 가볍게 눌러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혹은 작은 도구로 눈썹뼈를 따라 천천히 누르고 풀어줍니다.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게 하면 안 됩니다. 피부는 약하고 특히 시니어의 피부는 더욱 연약하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저 기분 좋게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면 됩니다.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잠들기 전에 잠깐, 그 정도면 됩니다.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뻐근한 곳을 풀어준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면 됩니다. 며칠 지나서 거울을 봤을 때 혹시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 같다면 그때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귀 뒤도 풀어주면 좋습니다. 귀 뒤 뼈 아래쪽을 가볍게 누르고 원을 그리듯이 풀어줍니다. 이곳은 림프절이 있는 곳이라서 풀어주면 림프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뒤쪽을 가볍게 쓸어내리고 목 옆쪽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건 역시 세게 할 필요가 없고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세도 신경 써보세요. 앉아 있을 때 턱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은지, 어깨가 말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봅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당기면 목이 편해지고 얼굴로 가는 흐름도 좋아집니다. 이것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편한 범위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며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얼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통증이 있다면, 감각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일반적인 신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크서클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개인차도 큽니다. 어떤 분들은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도해 보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노화를 막거나 되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인상이 조금 밝아질 수 있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에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망가진 얼굴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살아온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어려움을 견뎌왔고 눈을 가늘게 뜨며 세상을 바라봤고 입을 다물며 말하지 못한 것들을 삼켜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굴에 긴장으로 쌓였고 그 긴장이 흐름을 막았고 그래서 지금의 인상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긴장해온 근육을 쉬게 해주고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흐르게 해주고 참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이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못생겼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얼굴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고 견뎌온 힘의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풀어도 된다고, 흐르게 해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얼굴도 마음도 삶도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 하나, 얼굴 인상 하나가 바뀌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1분 눈썹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얼굴을, 마음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